지금 이 순간에도 불을 끄고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눈 안쪽에서는 조용한 화상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크게 열리면서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빛이 한꺼번에 눈 속으로 쏟아집니다. 그 빛이 매일같이 쌓이면 눈만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뇌와 혈관까지 함께 지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하다가 기억이 흐릿하다, 밤 운전이 무섭다로 바뀌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눈은 우리 몸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고등입니다. 자동차도 경고등이 켜졌을 때 바로 살피면 큰 고장을 막을 수 있듯이 눈의 신호도 지금 알아차리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기 눈내혈관 건강을 함께 살펴온 김도현입니다. 2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뇌로 이어진 길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이 힘들어지면 머리가 먼저 지칩니다. 혈관이 거칠어지면 눈이 먼저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셔도 됩니다. 어두운 방에서 TV나 스마트폰을 자주 본다. 눈이 자주 뻑뻑하고 인공 눈물을 넣어도 잠깐뿐이다. 밤에 운전할 때 눈부심이 심하고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 당뇨나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시고 있다.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의 불편함은 단순한 나이 신호가 아니라 관리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은 회복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나빠지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는 기관입니다. 눈이 왜 이렇게 예민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 속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들이 빽빽하게 지나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거나 잠이 부족해 회복이 안 되면 이 가느다란 길부터 막힙니다. 집안 배수구가 조금씩 막히다 어느 날 물이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큰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 약물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방향을 잡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평범한 습관이 눈과 뇌를 동시에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병원 치료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최대한 빼고 바로 이해되고 바로 실천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과 지금 영상을 끄신 분의 3달 뒤 컨디션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은빛건강톡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주변에 부모님, 어르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함께 나눠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눈의 신호가 어떻게 뇌와 혈관으로 이어지는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보내는 신호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당분이 많은 식습관입니다. 밥, 빵, 국수, 달콤한 간식은 평생 익숙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혈액 속에 당이 오래 남아있으면 눈 속 수정체에 들러붙어 점점 딱딱하게 굳습니다. 쉽게 말해 맑아야 할 유리창에 설탕물이 반복해서 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빛이 번지고 눈부심이 심해집니다. 두 번째는 혈관이 지쳐가는 문제입니다. 눈 안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들이 촘촘히 지나갑니다. 혈압이 오르내리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이런 가느다란 혈관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끼면 물줄기가 약해지듯 눈으로 가는 혈류가 약해지면 시신경이 먼저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이 더 침침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의 장기 복용입니다. 관절, 피부, 호흡기 문제로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오랫동안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약들은 필요할 때는 꼭 써야 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눈 속 압력 조절과 회복 속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엔진 오일을 오래 갈지 않은 채 계속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마모가 쌓입니다. 네 번째는 잠의 질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잠자는 동안 눈과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눈이 떠지는 날이 반복되면 회복이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은 늘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움직임이 줄어든 생활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다리나 허리가 먼저 아플 것 같지만 사실은 혈액순환이 먼저 느려집니다. 피가 잘 돌아야 눈도 숨을 쉽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집안에서만 지내는 생활은 몸을 고인 물처럼 만들기 쉽습니다. 고인 물이 맑을 수 없듯 순환이 멈추면 눈과 뇌도 맑아지기 어렵습니다. 이 5가지 원인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모두 조금씩 오래 쌓인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습관이 눈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내용은 의학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약물 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눈 이야기인데 왜 자꾸 뇌와 혈관 이야기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눈, 뇌, 혈관이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왜 눈을 지키는 일이 곧 머리와 몸을 지키는 일이 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눈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눈 이야기를 하면서 뇌와 혈관 이야기를 함께 해야 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눈은 혼자 일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눈은 뇌에서 바로 이어져 나온 조직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들어온 정보는 곧바로 뇌로 전달됩니다. 이 길이 막히거나 지치면 눈도 힘들고 머리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저는 이 관계를 늘 집 앞 골목과 큰 도로에 비유합니다. 골목이 막히면 큰 도로로 차가 나갈 수 없듯이 눈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뇌도 답답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게 혈관입니다. 눈 안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촘촘하게 지나갑니다. 이 혈관들은 뇌로 이어지는 길의 맨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눈에서 먼저 문제가 드러납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빛이 번지고 밤에 더 불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은 뇌혈관의 미리 보기 화면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장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장은 제2의 뇌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장 상태가 나빠지면 염증 물질이 늘어나고 이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뇌와 눈까지 영향을 줍니다. 장이 편안하지 않으면 눈도 맑아지기 어렵습니다. 아랫물이 탁하면 윗물이 맑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이 불편해졌다는 건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순환이 힘들어졌다는 신호라고요. 눈만 치료하고 생활은 그대로 두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활 흐름을 조금만 바로잡아도 눈과 머리가 함께 편해지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눈은 혈관을 통해 뇌와 연결되고 혈관은 장과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을 지키는 일은 곧 뇌를 지키고 전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런 흐름을 겪었던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흐름을 한 어르신의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72세 이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가장 불편하다고 하신 건 눈이 침침해서 신문을 오래 못 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해만 지면 눈부심이 심해지고 밤 운전은 겁이 나서 거의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사는 아내분도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도 괜찮다는데 그냥 나이 탓이겠죠? 그런데 생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니 흐름이 보였습니다. 밤에 TV를 켜놓고 불은 끄고 계시는 습관, 단 음식과 빵을 자주 드시는 식사, 잠은 자주 깨서 깊이 못 주무시는 상태였습니다. 약은 이미 여러 가지를 드시고 계셨지만 생활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눈이 먼저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뇌가 함께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약을 더 늘리기보다는 생활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밤에는 불을 켜고 화면을 보시고 단 음식은 줄이고 잠자기 전 자극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눈과 순환을 돕는 기본적인 습관을 하나씩 정리해드렸습니다. 3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눈이 덜 피곤합니다. 밤에 덜 번지고요. 아내분도 요즘은 대화가 한결 또렷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줄어드니 생활이 달라졌고 생활이 달라지니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또 한 분 68세 박순자 어르신도 비슷합니다. 이분은 눈 건조가 심해서 하루에도 인공 눈물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그런데 눈만 관리해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장이 자주 더부룩하고 잠이 얕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만 보지 않고 장과 수면, 순환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몇 달 뒤 눈이 덜 따갑다는 말보다 먼저 아침에 머리가 맑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흐름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눈을 하나의 기관으로 보지 않고 몸 전체의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불편함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지금보다 편해질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변화를 도와주는 핵심 습관과 식품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어르신들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도대체 뭘 바꿨길래 그렇게 달라졌나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눈만 붙잡고 있던 시선을 몸 전체 흐름으로 돌렸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움이 되었던 핵심 습관과 식품이 있습니다. 광고처럼 들리지 않게 왜 도움이 되는지부터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 안에도 혈관에도 작은 염증이 늘어납니다. 불에 데인 것처럼 확 아픈 염증이 아니라 미세하게 오래 타오르는 염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눈이 늘 충혈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때 몸속 염증을 낮춰주는 식습관과 영양은 잔불을 꺼주는 물 역할을 합니다. 눈이 덜 따갑고 뻑뻑함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이 잘 흐르게 돕는 역할입니다. 눈과 뇌는 피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이 가느다란 길부터 막힙니다. 순환을 돕는 습관과 식품은 막힌 길을 억지로 넓히는 게 아니라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보호막 역할입니다. 눈은 빛을 직접 받아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보다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쉽게 말해 녹이 슬기 쉬운 구조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돕는 습관은 눈 안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번지던 느낌이 서서히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눈과 뇌의 회복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잠이 엉망이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 습관에는 반드시 수면이 포함됩니다. 잠이 깊어지면 눈과 뇌는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눈보다 먼저 잠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과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입니다. 장은 몸속 염증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염증 물질이 줄고 그 영향은 혈관을 타고 눈과 뇌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장을 함께 관리했을 때 눈 증상도 더 안정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을 살리겠다고 눈만 바라볼 때보다 몸의 흐름을 함께 살폈을 때 효과가 더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핵심 습관과 식품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실천하면 좋은지 실제로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뭘 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렵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생활에 그대로 얹을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에 TV나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반드시 불을 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방 전체가 밝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탠드 하나, 간접등 하나면 충분합니다. 화면 밝기도 낮추시고 1시간 정도 보셨다면 5분만 눈을 감고 쉬어주십시오. 이 짧은 휴식이 눈과 머리에 쌓인 열을 식혀주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아침에 하는 작은 시작 습관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면을 보지 마시고 창가로 가서 12분만 바깥 밝기를 느껴보십시오. 햇빛을 똑바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밝음을 눈에 들이는 겁니다. 이 습관은 눈의 하루 리듬을 바로잡고 낮과 밤을 구분하는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줍니다. 이제 식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눈과 혈관을 동시에 돕는 가장 기본적인 조합은 기름 있는 생선과 초록색 채소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양은 손바닥 크기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이 조합은 눈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면서 그 기름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함께합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한 컵이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차를 드신다면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아침이나 점심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눈을 혹사시키는 대신 눈을 풀어주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살짝 올리고 5분만 쉬어보십시오. 세게 누르거나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하다는 느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눈꺼풀과 주변 혈관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이 있습니다. 저녁에 짧은 산책과 깊은 잠입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숨이 차지 않을 만큼만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이 산책은 눈으로 가는 혈류를 돕고 몸에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뒤척임이 줄어들고 눈과 머리도 함께 쉬게 됩니다. 이 방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약을 바꾸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씩만 해도 좋고 가능한 것부터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습관들을 얼마나 해야 변화가 느껴지는지 욕심내지 않고 오래가는 실천 원칙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미 방향은 제대로 잡으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들으시면서 이걸 얼마나 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오래가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에 대한 원칙입니다. 눈 건강은 많이 한다고 빨리 좋아지는 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더 피로해집니다. 생선을 드실 때도 손바닥 크기면 충분하고 채소도 한 끼에 한 접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도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 없이 하루 한두 컵이면 충분합니다. 적당함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다음은 타이밍의 원칙입니다. 눈은 아침과 밤에 가장 예민합니다. 아침에는 자연광으로 하루를 열어주시고 밤에는 불을 켜고 화면을 보되 잠들기 전에는 자극을 줄여주십시오. 같은 행동이라도 이 시간대를 지키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눈은 시간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는 기간에 대한 기준입니다. 보통 변화는 23주쯤 지나야 작은 신호로 나타나고 눈에 띄는 차이는 두세 달 정도 지나야 느끼게 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별로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과 혈관은 천천히 바뀌는 기관입니다. 최소 석 달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네 번째는 체질에 맞게 조절하는 원칙입니다. 같은 습관이라도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선을 먹고 더부룩하다면 양을 줄이고 산책이 힘들다면 집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선도와 상태를 살피는 원칙입니다. 음식은 신선할수록 부담이 적습니다. 오래 두고 먹는 것보다는 자주 조금씩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눈이 특히 피곤한 날에는 무리해서 뭔가를 더하지 말고 쉬어주는 것도 관리입니다. 몸 상태가 항상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계획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하루 빠졌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이어가시면 됩니다. 눈과 몸은 꾸준함에 가장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습관을 실천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훨씬 편안하게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좋은 습관이라도 잘못하면 오히려 눈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편하게 오래가기 위한 안내입니다. 먼저 눈을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눈이 뻑뻑하다고 손으로 비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은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세게 누르거나 자주 비비면 눈 안쪽 구조에 부담이 됩니다. 가렵거나 불편할 때는 손 대신 눈을 감고 쉬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살짝 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과한 눈 운동이나 자극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눈 마사지, 눈 굴리기, 지압법을 열심히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눈은 근육 운동처럼 많이 할수록 좋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나친 자극은 오히려 피로를 키웁니다. 눈 관리는 운동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환경입니다. 불을 켜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형광등을 환하게 켜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둑한 조명도 좋지 않습니다. 눈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밝기가 기준입니다. 눈을 찡그리게 되는 밝기라면 이미 과합니다. 네 번째는 한꺼번에 많이 바꾸려는 욕심입니다. 식습관, 수면, 산책, 화면 사용을 모두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며칠 못 가 지치기 쉽습니다. 하나씩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몸은 급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뀌는 쪽이 오래갑니다. 다섯 번째는 불편함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관리 중에 눈이 더 피곤해지거나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무리해서 계속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쉬어주는 것도 관리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았던 방법이 나에게 꼭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편해지면 맞는 방향이고 불편해지면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했을 때 세 달 뒤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하는 이야기만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눈부심이 심해지고 밤이 불편해지는 건 그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일만은 아닙니다. 눈은 뇌와 혈관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몸의 경고등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제때 살피는 것만으로도 머리와 몸 전체의 흐름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눈만 붙잡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생활 리듬과 쉬는 방법을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불을 켜고 화면을 보는 습관, 아침에 빛으로 하루를 여는 시작, 무리하지 않는 식사와 짧은 산책, 그리고 눈과 머리를 쉬게 해주는 저녁 시간.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어르신들처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덜 피곤하다, 밤이 한결 낫다, 머리가 맑은 날이 늘었다는 변화는 하루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한 분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댓글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을 켜는 습관이었는지, 아침빛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눈이 몸의 신호라는 말이었는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주변 어르신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은빛건강톡을 한 번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 채널 말이 어렵지 않고 설명이 편하더라. 그 한마디만 전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전해진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이야기이며 개인의 질환 상태나 약물 조정,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방향을 바꾸면 석 달 뒤에 몸은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이 조금 편해지고 머리가 조금 맑아지고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모여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은빛건강톡에서는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쉽게 설명해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를 천천히 솔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은빛건강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